캐나다에서 침입성 A군 연쇄 상구균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지난해 10월 이후 9세 이하 어린이 6명을 포함해 48명이 침입성 A군 연쇄 상구균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540여 명이 감염되고 412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22건이 보고되며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키치너의 5살 소녀가 기침과 무기력 증상, 열이 나는 증상을 보이다 응급실을 찾았는데 12시간 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환자가 더 많고 어린이 감염이 특히 증가한다는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서도 독감에 걸렸던 어린이 3명이 이 균으로 인해 사망했고 퀘벡과 매니토바주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뉴브런즈윅주에선 지난해 10명에 이어 올 들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침입성 A군 연쇄 상구균은 박테리아가 목이나 피부를 넘어 혈류 등으로 퍼지면서 괴사성 근막염이나 뇌수막염, 폐혈증 등으로 이어져 절단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독감과 RSV, 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감염은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들은 기침 없이 목이 심하게 아프거나 피부 발진 등의 감염, 고열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극심한 무기력 증상, 또 몸이 많이 아프면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숨쉬기 어렵고 입술이 푸르게 변하거나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토론토 대학 소아과 의사는 가정의에게 자녀의 연쇄구균 감염 사전 검사를 받아 침입성이 생기기 전에 치료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감염 예방으론 호흡기 질환 백신 접종 이외에 평소 손 씻기와 기침이나 재채기는 팔로 가리고 아플 때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연방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4,600여 건으로 2019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침입성 A군 연쇄 상구균 환자 증가는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라며 유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학생이 주택난과 임대료 인상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학생 수를 줄이는 건 전국이 아닌 일부 주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주택 공급이나 재고 수준보다 더 많은 유학생을 받는 주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를 꼽았습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주정부의 느슨한 규제도 지적했습니다. 유학생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건 각 주 정부의 몫인데 대학은 재정 부족분을 정부는 예산을 아낄 수 있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인구 밀집 지역의 학생 수 제한과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두고 몇몇 주정부와 협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80만 명이던 유학생 수는 지난해는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유학생 자격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조건 중 잔고 증명을 이전 $10,000에서 2635달러로 2배 넘게 올리고 사기 근절을 위해 입학 허가서 조사를 강화했으며 유학생 근로 시간도 줄였습니다. 이민자 유입 목표도 2026년부터 5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자유당 정부가 적절한 지원 없이 이민자와 임시 거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며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민 증가가 주택 시장은 물론 의료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경고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정 교육기관은 온주에 529개, 퀘벡 443개, BC 277개, 알버타 158개이며
다른 주는 50개 미만입니다.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 남서쪽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성 1명이 피살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쯤 스트라스코나 공원에 있는 존 코스텔로 가톨릭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여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은 정오쯤 범행 현장 인근 차 안에서 숨진 가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났으며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통제하면서 학생들은 건물 뒤편에 마련된 버스 안에서 학부모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아이들은 없었지만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앞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냐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신원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9시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캡룹스에서 남동쪽으로 45km 떨어진 몬텔레이크 근처 97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과 승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항공 후송됐습니다. 안타까운 비극에 애도를 전한 버논 연방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에는 퀘벡주 로레이시안 지역 피드몬트에 위치한 몬트 아빌라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진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벌써 2번째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리나이츠 스키장에서 리프트에 탄 15세 소년이 추락 숨졌으며 경찰은 리프트에서 떨어지기 전 소년이 기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남부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린 데 이어 오늘 밤까지 최대 20cm의 눈이 예고되자 대부분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오늘 휴교를 결정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과 사이먼 프레이저, BCIT, 캐필라노 대학, 컬리지 등이 수업을 취소했으며 밴쿠버 아일랜드 대부분 학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이어진 가운데 버스들은 우회 도로로 운행되고 스카이트레인의 일부 구간 운행도 중단됐으며 항공편들과 페리 운항은 지연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와 빅토리아, 휘슬러, 선샤인 코스트 등 BC주 남부 지역에 폭설과 기상특보가 발령됐으며 밴쿠버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서 나가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성은 온타리오주 장기요양부 장관이 장기요양원의 규정 준수와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실태 조사를 위해 수사부서를 신설했습니다. 7,230만 달러를 투입해 10명으로 운영되는 수사팀은 거주민에 대한 학대와 방치, 반복적인 규정 위반, 부처 검사관 명령에 대한 불복종, 필수 보고서 위조, 이사의 과실 등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장기요양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마땅히 누려야 할 최상의 서비스를 요양원 거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지금까지 19주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은 수사관 10명은 장기 요양원의 심각한 규정 위반 등 각종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온조 신민당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검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직원 급여와 근무 조건 개선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샌 로렌스 마켓 임시 행사장에서 중고 물품 무료 시장이 열립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샌 로렌스 지역의 쓰레기 줄이기 단체가 개최하는 리마켓 행사로 첫날은 의류와 액세서리, 도서, 장난감, 가정용품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주는 중고물품 프리마켓이 열리고 둘째 날엔 의류와 장난감, 소형 전자제품 등을 수리해주는 리페어 카페와 간단한 자전거 수리와 안전 점검을 받는 컬처링크 바이크 허브가 운영됩니다.
현장 도네이션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과 25일 양일간 빈 화장품 용기와 일회용 면도기, 배터리 등 재활용품을 접수받고 현장 도네이션도 진행되며 행사 후 남은 물품과 기부금은 구세군 등 자선단체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첫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둘째 날 특별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홍북정신건강협회가 갱년기와 갱년기 이후 영양 관리에 대한 온라인 무료 강좌를 개최합니다. 홍북은 갱년기가 오면 여성들은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몸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생식 기능이 없어지며 남성 역시 성 기능이 감퇴하는 현상 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한국에서 공인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윤신 식품영양학 박사를 초청한 홍북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갱년기와 갱년기 이후 꼭 필요한 영양과 결핍되기 쉬운 영양 등 건강을 위한 영양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강좌를 마련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에 꼭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